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신박사의 장마감 먹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형태가 나왔어요. 보통 이제 차트에서도 적산병이라 부르는 건데요. 특히나 이제 양대지수 모두 오늘 21선을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추세 전환성의 흐름들을 최근에 이제 패턴형으로 좀 만들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인들 투매가 이제 연속적으로 벌어졌고 오늘도 이제 코스피에서는 개인들이 이제 매도를 했는데요. 이 구간이 이제 저점을 돌아 나오는 그런 패턴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 100%는 아니지만 확률상의 어떤 흐름들, 또 패턴상의 흐름들이 그렇게 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호적인 부분이고요. 여전히 이제 뭐 정치적인 불안정성은 해소되진 않았지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측면은 해소가 조만간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시장은 베팅이 된다고 해석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는 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반영되고 수급으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수급을 통해서 나타나는 또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패턴은 또 차트적인 패턴이죠. 그래서 하루마다 이제 볼 때는 모르지만 그게 며칠, 몇 주, 몇 달 이렇게 이제 누적되면서 차트 형태, 흐름의 형태, 추세 형태로 나타날 때 우리가 이게 하락으로 갈 것이다. 상승으로 갈 것이다. 추세가 이제 변곡점을 형성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률상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저점을 형성하는지 여부가 추세 전환인지 반등인지 일시적 반등인지 여부는 조금 이제 지나면 알 수 있는데 오늘의 흐름을 통해서는 단기 추세 전환성의 흐름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 이따가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그 마감 영상 제목이 텐베거 종목은 여기서 탄생한다. 텐베거 되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저는 확신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확신하는 산업이 있고, 그 산업에 대해서는 분명 지금 시점 대비해서 그 산업이 활짝 개화하고 성과들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10배 이상의 상승을 내는 종목은 반드시 탄생한다라는 부분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눔인사이트에서 굉장히 공들여서 모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전고체 이런 어떤 기술적, 에너지 기술적의 어떤 부분에서 콘텐츠를 가장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유튜버 중에 이제 엔지니어 TV라는 분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텐데요. 전고체 분야를 이제 제가 이제 짚어 드리는 것보다 또 제가 이제 스터디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이 분야의 이제 전문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청을 드렸고 흔쾌히 이제 나눔 인사이트에서 여기는 또 이제 공부하는 분위기 또 이제 오랜 시간을 또 학습하는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그리고 그 지식을 토대로 이제 이 엔지니어 TV 분께서 유명하신 이유는 결국 이제 기술에 국한된 설명을 넘어서서 또 이제 투자적인 측면까지도 이제 연결해서 기업 분석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다른 어떤 많은 또 전문가 분들과는 차별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나눔 인사이트에서 여러분에게 전고체의 모든 것이죠. 예, 전고체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또한 이제 그 관련주들, 전고체 밸류체인 관련주들 이제 국내 해외 기업의 10종목을 같이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선두권에 위치해 있는 것은 좀 명확하고 그리고 상용화의 시점이 그리 멀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많은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 글로벌이든 우리나라든 굉장히 주가적인 어떤 측면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막 이게 막 올라가고 상승하고 막 사람들이 다 이제 인정하고 할 때 투자를 해봤자 그렇게 높은 수익을 내기 어렵겠죠. 2차 전지 양극재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4, 5년 전에 투자를 하는 게 수십 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결과물을 작년에 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체 분야도 수십 배
상승을 내는 종목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체 분야 그리고 이 전고체라는 분야의 밸류체인의 기업들을 우리는 깊이 있게 학습을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은 한국 증시 자체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전고체, 전기차, ESS, 에너지 이제 기술 분야, 또 테슬라 이런 분야들을 그동안 꾸준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제공하셨던 분이시고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스터디를 하시고요. 이런 목차를 가집니다. 전고체, 전지, 기술, 핵심 기업들 해서 이렇게 장비 기업들도 있죠. 소재 기업, 장비 기업 이런 어떤 내용들을 하고요. 얼리버드 혜택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스터디 신청을 하신 분들은요, 10만 원이 아니라 이제 절반, 5만 원으로 이제 스터디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혜택 두 번째는 강의 자료를 PDF로 요약된 본을 제공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일까지 신청하신 분들, 그 이후에는 10만 원으로 이분이 강의를 많은 곳을 다니셨지만 굉장히 높은 몸값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나눔이 사이트에서는 또 많은 분들에게 또 문턱을 좀 낮춰서 제공하기로 저랑 약속하시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다른 데서 이제 보기 힘든 그런 전고체 관련된 스토리 이제 기술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니까요. 이런 내용들 많이 참여하셔서 유익한 시간 그리고 기판, 딥한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 마감부터 해보죠. 코스피 지수 1.6% 상승했고요. 코스닥이 1.1% 상승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이 코스피 쪽에서 12조니까 평소보다 좀 터졌죠.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거래대금이 보통 터지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3.5% 상승했습니다. 3.5% 상승, 거래대금이 1.7조 원.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이 좀 터지는 흐름들 12조 나왔고요. 코스닥도 8.2조 원의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 오늘 특히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LG엔솔도 7%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상당한 이제 2차 전지 어떤 모습들을 바닥 탈출의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당 업종의 흐름들을 볼 때는 결국은 이제 대장주, 시총 1위 종목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LG엔솔의 최근의 흐름들은 다소간에 이제 장기 평선을 이탈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전체 업종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제 바닥을 헤매고 있는 종목들이 많지만 바닥에 대한 탈출 가능성들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내년도 전략에 있어서는 2차 전지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커버링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 흐름들을 띄워줬고 시총 상위주 2차 전지 또 바이오 쪽의 기업들도 당연히 오늘 좋았는데요. 바이오는 굉장히 큰 호재가 있었죠. 이따가 이제 짚어드릴 텐데요. 일단 지수부터 그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을 보시면 차트로 보시면 이 양봉이 3번 연속 그것도 이제 시가가 저가 종가가 고가인 형태죠. 대략적으로 윗꼬리가 막 길거나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 오늘도 그렇고 적산병이라 합니다. 보통 적산병. 제가 이제 차트의 이 패턴들을 좀 자세하게 쉽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한 번씩 나타나는 어떤 차트의 패턴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점에서 나타나는 패턴 그리고 이제 그 바닥에서 나타나는 패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야 그거 고점하고 바닥 그거 신도 못 맞춘다는데 근데 이제 확률상 접근할 수 있잖아요. 확률상. 저기가 저점인지 모르지만 저점에 대한 확률이 높아진 지점 뭐 이런 식으로 고점의 확률이 높아진 지점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상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개념들은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어떤 패턴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적산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봉의 길이가 길수록 그 이제 신호 확률이 좋아요.
적산병, 예, 양봉이 3개 연속으로 출현한다라는 단어 의미고요. 이게 이제 강세 이제 전환 패턴, 예, 강세 전환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런 패턴이 나올 때 매우 이제 상승으로 돌아섰다 이런 어떤 근거로서 굉장히 좀 그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윗꼬리가 길게 나오고 이런 것보다 지금 이렇게 이제 시가가 저가, 종가가 고가 수준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요게 굉장히 큰 패턴이에요, 확률상. 그리고 이제 21선까지 돌파를 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여기서는 진짜 어떤 어느 정도 좀 확신적인 부분들을 가질 수 있는데요. 야, 근데 뭐 저거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된 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지금 시장은 무엇이 지배하느냐? 심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결국 심리가 가장 중요한데,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지금 그 재료, 정치적 재료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수급. 지금 현재 중요한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수급이고, 이제 차트, 그리고 뭐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전체 지수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한국 경기겠죠. 경제. 그렇죠? 근데 차트의 패턴이 여기 가장 중요하고 높은 건 아니지만, 차트가 이런데 여기서 어땠습니까? 개인이 투매를 했죠. 메이저가 사들이고 외국 기관들이. 그러니까 바닥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급의 패턴이 나와졌고, 차트의 패턴 역시 상당히 바닥의 확률이 높은 패턴이 나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뭐가 필요하느냐? 확실하게 우리가 딱, 야, 이제 바닥 찍는다, 이렇게 이제 보려면 심리가 필요한데, 심리는 뭐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정치적 재료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해소 심할이 해소될 수 있고, 이제 악재적인 부분의 어떤 분위기가 소멸될 수 있다는 게 확실해지면 심리가 확 살면서 강세 패턴이 이제 확실하게 만들어지겠죠. 이게 바닥을 찍었다는 게 확실해지겠죠.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차트만으로도 판단할 수 없고 수급만으로도 판단할 수 없지만,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우리가 바닥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겠죠. 고점에 대한 패턴을 굉장히 높게 확률상 높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차트 심리론에 차트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차트 심리, 거기에 이제 수급이 달려 있는데요.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이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흐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코스닥 증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양봉 크게 만들고 좀 작아졌고, 오늘 또 작아지긴 했지만 중요한 건 21선을 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도 평소보다 증가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이 최근에 굉장히 급감하다가 12조 원 증가했어요. 그리고 대장주가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 삼성전자 반도체 대장주 3.5%, 2차전지 대장주 LG 엔솔 이렇게 움직였죠. 바이오는 최근에 이제 나쁘지 않았으니까 오늘 같은 날 뭐 크게 급등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대표적인 시총 상위의 대장주군들, 시총 가장 큰 기업이 강세를 띠면서 지수를 들어 올려줬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전반적인 투자 시장에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를 형성했고요. 정치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거나 소멸되거나 가라앉은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호적으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이제 리스크가 가장 안 좋은 건데, 그 불확실성이 조금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는 어떤 그 기본 진리상 그렇게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적산병이 나타날 때는 추세가 반전되는 강세 반전 패턴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투자의 어떤 심리가 개선되거나 또 하락 추세의 어떤 말미나 그런 어떤 약세 국면을 이제 종결시키는 흐름을 이제 만들 때 보통 이런 패턴이 나오고요. 거래량이 실리면 신뢰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근데 오늘 양시장 모두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형성했다는 건 신호로서 상당히 좀 의미 있고 또 이제 확률상 높은 부분들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좋았던 게 보시면 뭐 서진 시스템 이런 ESS 관련 대표수도 이제 좋았고 하지만 시장 빠져도 안 빠졌죠. 이런 것들은 특히나 이제 펩트론이 상한가 갔어요. 야, 그 비만 치료제 뭐 대장주죠. 결국은 상한가 갔는데 그 이유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재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이 파급되면 업종 전반적인 종목 쪽으로 파급이 되면 그게 이제 주도 업종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SK가 이제 자회사죠. SK팜테코가 이제 일라일릴리로부터 또 이제 비만 치료제 2조 원, 최대 2조 원의 규모의 수주를 받았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주가는 정작 SK는 별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SK바이오팜 신약 기업이었던 주가가 이제 더 좋은 흐름들을 이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제 펩트론이 오히려 이제 그런 흐름에서 오롯이 이제 수혜를 받았는데요. SK 지주회사 밑에 자회사로 SK팜테코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CDMO 사업을 넓히고 있고 M&A로 완전히 이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SK그룹이 사실 반도체, 2차 전지 이렇게 있는데요. 바이오 이렇게 3대 사업을 돈을 쏟아부으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고 바이오도 사실 위 두 개 업종 대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자금 투입 내지는 이제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K팜테코 최대 2조 원 규모의 비만 치료제 수주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체 쪽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이 SK팜테코는요 그 저분자 펩타이드 쪽으로 이제 포지션을 잡았고 CGT 세포 유전자 치료제 쪽으로 이제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CDMO를 넓히고 있고요. GLP-1에 이제 아주 기술력을 인정받고 결국은 이렇게 대규모의 수주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그 성과를 이제 이뤄냈죠.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기업들이 많은데 참 아쉽습니다. 최근에 사태들 여러 가지 사태들은 너무나 아쉬워요.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의 그런 어떤 것들을 얼마나 이렇게 잘 해내고 있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한국인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대단하시죠? SK팜테코는 글로벌 5대 합성의약품 CDMO 업체이자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업체로 꼽힌다. SK그룹이 2017년부터 글로벌 인수합병 4건을 잇따라 성사시키면서 와, 미국, 유럽 쪽으로 그냥 다 인수해버렸어요. SK팜테코를 세계적인 CDMO 기업의 반열로 올라서게 만들었습니다. 최태원 이제 SK 현 회장, 그 선대 회장부터 해가지고 바이오를 지금 당장 뭐 돈 안 벌어도 된다 하면서 밀어붙인 성과를 톡톡히 이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손자회사이자 SK팜테코의 국내 자회사인 SK바이오텍은 사실 이제 이 이슈가 오늘 굉장히 큰 이유가 결국 이제 비만 치료제라는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기사에 나와 있듯이 2031년쯤 되면 125조 원의 어떤 규모가 될 거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크게 성장하는 지금 분야고 바이오 업종에서 그런 분야의 어떤 그 CDMO를 이제 이렇게 받았다는 것 자체. 그만큼 이제 지금 공급 부족 사태죠. 비만 치료제 GLP-1.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유망한 앞으로도 이제 기대가 큰 추가 수주 가능성까지 충분히 열려 있는 그런 어떤 계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SK팜테코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분야까지도 이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이 분야 역시도 이제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SK 이제
자회사 SK팜테코가 엄청난 이런 계약 규모를 이제 달성한 것들은 결국은 한국의 또 비만 치료제 기업들을 들썩이게 만드는 강력한 어떤 재료였다. 그리고 이 재료는 일시적인 어떤 재료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확히 상대 이제 그 업체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추정은 일라이릴로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그 캐털런트라는 기업 이제 전 세계 이제 CGT 분야의 이제 최고 기업 CMO 최고 기업을 이제 인수하면서 그 공급 부족 사태, 공장 부족의 캐파 부족을 이제 채웠죠 어느 정도 좀. 근데 일라릴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외부 소싱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SK팜테고가 그런 부분들을 받아냈다는 것은 추가적인 어떤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가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이제 이런 성장을 해나갈 거라는 거, SK팜테코가 해나갈 거라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장에 이제 바이오 업종에 호재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펩트론 같은 기업이 이제 일라일리랑 이제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또 이제 SK 손자회사를 볼 수 있죠. SK 바이오텍, 신약 기업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강세를 띄었습니다. SK가 최대 주주죠. 예. 그래서 오늘 바이오 업종의 흐름들은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띄워줬고 SD팜이 아직은 이제 좀 낮은 수준인데 역시나 이제 같은 또 CDMO 관련 기업으로서 좋은 어떤 흐름들을 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중기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업종에서 그 21선을 지지하거나 빠르게 이제 21선 돌파한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매우 이제 내년도를 또 바라볼 때 우호적인 어떤 추세적 상승의 흐름으로 좀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 야세 속에서도 바이오는 되게 방어적인 어떤 움직임들, 오히려 강한 움직임들을 보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제 시장 약세 속에서도 바이오 업종을 강조드렸고 역시나 헬스케어 업종은 이렇게 상승의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기 평선을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그래서 헬스케어 업종을 내년도에 대한 투자 전략에서 한국 증시 전체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어떤 흐름 그리고 한국 경제 전체적인 어떤 부정적인 흐름 속에서도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좀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내년도 전략까지도 연결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시총 대장주가 강한 기조 흐름들을 보여주고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도 앞으로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ESS 쪽이라든지 이렇게 서진 시스템 이런 것들은 중기 장기 이평선이 우상향 기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계약 규모도 굉장히 또 좋은 소식을 냈죠. 스페이스X에 이제 장비 공급하는 이런 부분들을 내면서 서진 시스템은 다른 2차전지 기업들과는 다른 행보, 강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삼성 SDI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많이 빠졌는데요. 이제는 뭐 바닥 탈출의 움직임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보스큐 퓨처엠 이런 기업들도 돌려 세우는 어떤 패턴들 보여주기 시작하는 모습을 띠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전고체 관련된 이제 대장주로 볼 수 있는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직전 저점대 지난 8월달에 저점대 위에서 저점을 높이는 패턴이죠. 위에서 돌려 세우는 어떤 패턴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은 그래도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전체적인 시장이 아까 보셨듯이 적산병 제가 자세히 좀 설명드렸죠. 그런 패턴과 함께 우호적인 어떤 기조 흐름들을 보이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이제 코스피장에서는 개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꾸준하게 이제 개인들이 약간 뭐 국내 주식에 대한 어떤 뭐 회의감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이틀 연속 순매수를 했죠. 그래서 저점에 대한 어떤 일반 개인보다는 제가 볼 땐 큰 손들의 자금들이 서서히 좀 들어오는 패턴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연기금이 오늘 굉장히 세게 샀어요. 3,800억. 그래서
기관들의 수급이 쭉 끌어올려주는 그런 패턴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은 우호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뭐 심리적, 수급적, 차트적인 흐름이 또 강세 강세 전환의 어떤 패턴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우호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띄었고요. 참 이제 2024년도 이렇게 지나가네요.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도에 대한 어떤 전략들도 어느 정도 좀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조만간 또 시간 또 내어서 그런 내년도에 대한 전망 내지는 또 여의도 강연에도 이제 이번 달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1월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 앞으로 공유하면서 또 여러분과 또 성공적인 동행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모쪼록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어떤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해소되길 기원하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이 엄청난 뛰어난 민족이라는 거를 저는 기업을 분석하면서도 느끼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박사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